사실 의식주 중에 전 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내 집, 보금자리에 대한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계속 될 거다. 안타깝지만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잖아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네. 위치, 가격, 내가 접수할 수 있는 유형, 또 가능성 이런 거를 과거 커트라인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2차 공고문에 내가 몇 점이었냐, 내가 넣었으면 당첨될 수 있는 수준이었나, 그런 거를 보고 3차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이 공공주택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유튜브 아영인의 행복주택을 운영하고 계시는 윤인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접수는 공짜, 아영인의 행복주택 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채널 이름이 아영인의 행복주택인데 무슨 의미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영이라는 제 딸이거든요. 첫째 딸 이름. 그래서 아영이네가 살고 있는 행복한 집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네.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가 왜 모셨냐면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 공공주택을 좀 주로 다루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좀 공공주택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좋아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싸잖아요. 또 안전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도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집에 대한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상경하신 입장이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뭐 공장에 딸려있는 창고에서 이제 저희를 키우시다가 반지하에 하시다가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여기에 좀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도 분양과 임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임대주택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먼저 이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그리고 또 단점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싸다, 안전하다, 없다. 일단 싸다. 보증금이 싸고 네. 임대료가 싸고 관리비가 쌉니다. 관리비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은 공기업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지 않아야 할 관리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 안 내도 되고요. 위탁관리 수수료, 장기수선 충당금 안 내도 되고, 집이 뭐 화재가 나거나 이런 보험료 안 내도 돼요. 한 7가지 정도 돼요. 안 내도 되는 관리비가. 이 세 가지가 싸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안전하다. 보증금도 그렇고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또 요구하면 4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일단 보증금은 나라가 하니까 경매당할 일 없어서 안전하고, 또 계약 기간도 애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 만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다. 뭐가 없냐? 중개 수수료가 없고요.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돼요. 안전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 또 추가적으로 내가 갑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갑이다. 네, 어떤 거냐면 집주인이 그냥 민간은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소통이 안 되거나 했을 때도 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만 매달려야 되는데, 뭐 집에 하자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근데 공기업인 경우에는 일단 담당자가 2명이에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일단 2개이고, 그 외에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안 됐을 때는 센터에다 얘기해도 되고 SH에다 얘기해도 되고, 여기도 안 통한다, 기관 자체의 문제다 라고 하면은 신문고에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방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좀 갑인 위치가 될 수 있다. 단점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네. LH 사는 사람들 그것처럼 좀 이렇게 낮게 보는 시선? 근데 그거는 좀 시대적인 착오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이 취약계층에게 공급됐기 때문에 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고 수급자고 장애인이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박혀있는 게 맞죠. 소셜 믹스라고 해서 이거 섞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였거든요.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이 집 이용하지 마라, 이 길 이용하지 마라, 네. 이 단지로 들어오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었죠. 네. 그거는 옛날에 그렇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렇지 않냐? 저도 행복주택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헬스를 이용한다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할 때 전혀 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이제 좀 희석되어 사라지고 있다? 네, 해석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맞춤형 주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게 공급되고 있고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고, 유형이 지금은 좀 많이 세분화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소득 제한 없는 주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1억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장기전세 주택이라고 해서 시세랑 거의 차이가 없는 주택도 있어요. 그런 주택은 보증금이 10억인 데도 있어요. 10억을 보증금으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낮게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선입견은 선입견이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임대주택 종류도 되게 세분화되고 좀 많아졌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류 어떤 거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분양 시장에서는 국민평형 그래가지고 국평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유형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예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소득 제한이 사실 납득 가는 수준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국민임대주택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 이걸로 이제 배점표나 순위 이런 걸 계산하기가 편해서 사실 여기서 다 파생된 거거든요. 그리고 시세의 60% 이하로 공급되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반값 아파트가 사실 국민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국민임대주택을 시작으로 해서 배점 체계나 뭐 순위 체계, 접수하는 방법 이런 거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요즘에는 유형에 따라서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타겟 설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청년은 뭐뭐뭐 이렇게 내가 중장년이다, 중장년 뭐뭐뭐 이렇게 사실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네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테 80%를 공급하고 수급자나 고령자한테 20%를 공급하게끔 만들어진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행복주택 하시는 게 맞고, 또 청년이라고 이름 들어가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뭐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청년, 만 39세 이하라고 보는 분들이 들어가면 되고, 또 신매입, 신이타 이런 유형들이 또 네.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신혼부부들이 봐야 되고, 제일 댓글에 요즘 많은 것들이 중장년층 얘기가 네. 많습니다. 만 40 나이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특화된 거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을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랑 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이런 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청년이나 행복주택은 나이나 뭐 무주택 기간 네. 이런 걸로 점수가 없는데,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주택은 나이에 따라서 점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좀 점수가 많고,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길면 점수가 많고, 또 무주택 기간이라고 해서 요거는 만 30부터 네.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년층이다, 40대가 됐다, 그런 분들은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아니면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이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유형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줄여서 말씀해 주셔서 빨리 지나갔는데 그 신희타랑 이게 신혼, 희망타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이타, 신혼희망타운, 네. 신매입,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매입, 청년 매입임대주택 네, 이렇게. 네. 줄여서 많이 네, 네, 네.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류별로 중복 신청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이름만 달라도 다 넣을 수 있고요. 공고가 달라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고가 다르다는 거는 네. 어떤 의미죠? 같은 날에 여러 개 공고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분양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하나 해야 되잖아요. 네. 당첨자 발표율이 빠른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SHLH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 다 하면 돼요. 같은 기관에 여러 개 행복주택이 나왔어도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네. 서울에도 나오고 경기 남부에도 나오고 경기 북부 지역 공고도 있어요. 세 개 다 넣어도 됩니다. 같은 날에 나온 것도. 그러면 부지런히 LH, SH, GH를 다 돌아다니면서 공고를 확인해야 되네요. 그럼요. 기본이에요, 기본. 네, 손품 기본. 알겠습니다. 필수 조건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통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주택. 요건 무조건 다 필요한 네. 조건이고, 이 외에는 거주 지역이나 뭐 특화된 거에 따라 유형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집이 있는 지역구 있는 사람 먼저 주고, 시에 있는 사람 먼저 주고, 그 다음은 그 외가 되거든요. 이게 1, 2, 3순위로 나뉘는데, 거주 지역은 당연히 그곳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네.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청년 매입대주택 같은 유형은 타 지역 거주자한테 2점을 더 주거든요. 오히려요? 청년이 독립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추천해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직장 아니면 뭐 대학 이런 걸로 거주 지역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좀 들어가라, 네. 이런 유형이에요. 일반화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거주 지역도. 네네. 그리고 소득은 무소득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소득 기준 다 클리어니까. 네.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기준이 50%, 70%, 100%가 있어요. 이 기준 이하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부동산, 자산 기준도 있는데, 자동차는 3,683만 원 올해 기준으로 요거 이하여야 되고, 총 자산은 이제 금융자산이나 주식, 부동산, 뭐 보험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36,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네.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갖고 계신 거, 상가 이런 것들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당연히 신혼부부나 다자녀 아니면 뭐 청년 이렇게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선택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유리하고, 중요한 거는 특별공급 넣었으면 네. 일반 공급도 넣어야 된다. 둘 다 이건 다. 세트다. 네. 이거 하나만 넣고 손 놓으면 안 된다.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다 만능은 사실 아니에요. 무주택 빼고는 만능이 아닌 이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거든요. 네. 신혼부부로 넣는 것보다 예비 신혼부부인 사람들이 청년형으로 2번 넣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덕당일 SH 나왔던 네네. 토지임대부 그 집 같은 경우는 예비 신혼부부를 넣을 수 있는데 자녀가 일단 없잖아요. 자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비 신혼부부로서 신혼부부 계층 넣을 바에야 그냥 청년형으로 나 넣고 너 넣고 이렇게 2번 넣으면 네. 경쟁률이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넣다 보면 이런 게 좀 감이 오겠죠. 그럼요. 이제 한 번 접수를 시작하면 거기에 배점을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내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서 본 거 정리도 하실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접수는 공짜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가 없어요. 돈 네.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엔 또 핸드폰으로도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3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는 돈이 드는 게 아니다. 공고가 뜨고 내가 넣을 수 있는 데다 하면은 무조건 넣으시는 걸로. 내가 그럼요, 넣을 수 그럼요. 있는 데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넣는 건가요? 나왔네? 접수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랍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잖아요.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사는 내 집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 분양에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것도 자격 조건은 좀 비슷한가요? 솔직히 공공 분양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공공 분양이 좀 더 세부적입니다. 그리고 쿼터가 나눠져 있잖아요. 많이 알고 계신 게 당의 30%, 그의 20%, 수도권 50%, 뭐 이렇게 쿼터가 나눠져 있는 거에 반해서 공공임대주택은 그런 지역 쿼터가 없어요. 굳이 비슷한 유형을 뽑자고 하면은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가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순위제, 순차제라고 네. 얘기하는데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가 많은 거, 아니면 뭐 납입 횟수가 많은 거, 이게 공공분양에서도 통용되는 내용이잖아요. 공부하셨으면 좋겠는 유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국민임대주택이랑 네.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5년 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 요걸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두 가지는 비슷하다. 더불어가지고 공공분양은 대부분 소득 기준이 더 높아요.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 100% 이하 1인 가구가 402만 원인데 공공분양으로 넘어가면 469만 원까지도 되거든요. 또 신혼부부도 연봉 7,800이 행복주택이 가능한데 네. 1억 넘는 분도 접수할 수 있어요. 오. 공공분양이 140%이기 때문에. 네, 또 기준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 네, 다만 네.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공공임대주택은 접수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이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을 사용해버리는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접수는 공짜는 아니다. 그렇죠. 네. 내 청약통장을 걸어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이랑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로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그 공공분양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네. 지난 6월이죠. 동작구 소방사 공공분양 일반 공급이 최고 600대 1을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수방사도 저거 넣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데 네. 일단 거기는 한강뷰였잖아요. 그리고 넣으면 5억 번다는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공공분양의 장점은 공공임대주택 장점 1번, 2번이랑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싸고 안전해서. 또 정책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첨제가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됐잖아요. 네. 기존에는 순차제가 계속 적용이 됐으니까 10만 원씩 한 20년 넣어야 당첨이 됐는데 추첨되면은 그냥 상관없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싸다, 안전하다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공분양 이외에는 싸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게 사실 금리 인상이 되게 당연한 수순이었잖아요. 브릿지 채널 보니까 쇼미더데이터 거기서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더 지속될 거다. 네. 데이터로 저도 동일한 의견이에요. 사실 의식주 중에 전 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내 집, 뭐 보금자리에 대한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계속 될 거다. 안타깝지만 부동산이 안전하다, 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 전까지는 계속 공공분양 경쟁률이나 뭐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이 이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일을 기준으로 네. 지금 또 세 번째 뉴홈 공공분양 사전 네. 청약 일정이 나왔어요. 이제 하남 교산 또 구리 갈매 역세권 그 네. 서울 마곡까지 지금 일정이 나왔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면 이제 한창 접수 준비하실 때거든요. 이 분양 노리는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하남교산 마곡은 저도 넣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로서 저희가 만나게 될 텐데 선의의 경쟁을 위해 조언을 네. 해주신다면. 경쟁자라서 알려주고 싶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뉴홈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잖아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네. 나눔형 같은 경우는 그 수익 차익 실현을 정부랑 쉐어하는 대신에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모기지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공공 분양까지 생각하면 자금 마련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야 뭐 2억까지 되는 청년 버팀목이나 뭐 3억까지 되는 신혼부부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증금에 대한 압박이 적을 수 있는데 공공분양은 덩치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치, 가격, 내가 접수할 수 있는 유형, 또 가능성 이런 거를 과거 커트라인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네. 과거 커트라인이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공고문이랑 3차 공고문이 신청 자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위치만 변했지. 네. 2차 공고문에 내가 몇 점이었냐, 내가 넣었으면 당첨될 수 있는 수준이었나, 그런 거를 보고 3차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제 공공 분양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가 돼 있는 게 그럼 가장 좋은 거죠? 납입 횟수가 높고 뭐 예치금이 많은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공급 물량보다 공공 분양은 특별 공급 물량이 훨씬 많아요. 일단 특별 공급 넣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별 공급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네. 내가 뭐가 해당하는지 그리고 뭐를 했을 때 유리한지 이런 전략을 스스로가 좀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약통장 얘기로 들어가면 네. 2만 원씩 넣어야 돼요, 10만 원씩 넣어야 되죠,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네. 이것도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분은 딱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공공분양 일반 공부로 갈 거야. 나는 청약통장 20년 동안 넣어가지고 한 10년 후, 20년 후에 집을 살 거야 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냥 10만 원씩 넣으면 되고, 아니야 나는 특별공부 넣을 거야, 그럼 그냥 2만 원씩 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혼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만의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주어질 수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부동산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낸 책은 아니에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이라고 나온 책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기초를 좀 다지고 민간 분양으로 이렇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청약지도라고 책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